지금 여기로 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예, 바로 여기.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여우 강양수, 금여우 전미란, 백여우 김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실내가 아닌 야외로 나와봤어요. 여기는 부천 중동에 있는 중앙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흔히 봄을 흔적 계절이라고 하지요.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 그렇죠. 잠깐 동안의 절기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아직도 한참 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냐? 2시 15분. 2시 15분. 우리가 항상 시간에 우리 굉장히 매여 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화두를 던진 글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몇 시냐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 몇 시 몇 분입니까? 시간을 구하시오. 초등학교 때 시계 보는 법을 몰라 나머지 공부를 하기 일쑤였다. 방과 후면 종이 위에 시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그란 시계의 모양과는 달리 머리는 잘 굴러가지 않았다.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루거나 포개지는 문제는 쉬웠지만 긴 바늘이 조금만 움직여도 짧은 바늘은 어느새 정각을 벗어나 풀기 어려웠다. 짝꿍은 시간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표정으로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면서 어이없어 했다. 나는 운동장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집에 갈 시간만을 기다렸다. 어릴 적 어머니는 시계에 밥이 떨어졌다며 나를 부르시곤 했다. 안방 윗목 높이 괴종시계가 붙어 있었는데 밥을 주는 일은 늘 내 차지였다. 의자에 올라 유리문을 열고 밥을 주면 죽었던 시계는 묵은 시간을 털어내고 바로 살아났다. 시계가 밥을 먹은 날에는 시간의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한밤중 종소리는 무서웠다. 종을 치기 직전 마치 심호흡이라도 하듯 씩 하며 내뱉던 태엽의 신음소리는 더 무서웠다. 얼마 전 친정에 갔다. 창고에 개종시계가 해묵은 잡동사니 틈에 끼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언제부터 창고에 있었는지 칠이 벗겨지고 기퉁이가 부서져 있었다. 세월의 어디쯤에서 멎어버린 시계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6남매 중 막내를 결혼시키던 해 몸에 묵직한 혹이 만져진다고 하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커졌다고 했다. 어머니는 퇴원과 입원을 반복했다. 몸속의 혹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조금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 친정으로 내려갔다. 고통으로 느리게 시간이 휘어지던 어느 날 어머니의 몸이 퉁퉁 부어올랐다.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링거액이 초침처럼 다급하게 떨어졌다. 강한 진통제에도 통증이 잦아지지 않았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성정을 지닌 어머니는 병실에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셨다. 잠깐 눈이 감겼다 뜨일 때마다 지금 몇 시냐고 또 몇 시냐고 자꾸 물으셨다.
물음의 간격은 갈수록 짧아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고 시계만 망연히 쳐다보셨다. 자정 무렵 어머니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당신을 에워싸고 서 있는 자식들을 눈물개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누룽지가 먹고 싶다고 했다. 나는 누룽지를 끌어오려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다. 입맛이 그대로이신 걸 보니 아직 가실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졌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깜빡 잠에 빠졌다. 허둥지둥 일어나 조급한 마음에 설끓인 누룽지를 갖고 병원에 가는 사이 어머니의 몸 시계가 멈춰버렸다는 연락이 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엊그제 같은 어머니의 아픈 숨소리가 들린다. 세월의 소용돌이에서도 난 어머니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그날이 지금도 먹먹한 회한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머니는 생애 가파른 내리막에서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 절대의 시각 앞에서 몇 시냐, 또 몇 시냐고 왜 그렇게 시간을 물어왔을까? 째깍거리는 현실의 시각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물음. 시간을 터득하지 못했던 유년처럼 나는 지금도 어머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냥 듣는데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너무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거지만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연구를 해오고 있어도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처럼 정말 어떤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모른 채 가고 있는 그것이 또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글을 발표한 후에 문제작으로 이렇게 여러 지면에서 선정이 된 작품이에요. 평론가들에 의하면 이 거대한 시간이라는 화두를 어머니의 죽음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고, 시계라는 사물을 통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가시면서까지 계속 시간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우리 금여오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지금 몇 시냐고 재촉하듯이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상을 한다면? 정말 가파른 어떤 생의 내리막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되묻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어떤 당신의 죽음의 시간을 재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그 육남매 자식들이 다 모였음에도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긴 하는데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어머니의 시간인 거죠. 그렇네요. 네. 아니 아까 잠깐 듣자 하니까 우리 백여우가 어제 이 작품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 어떤 작업이었어요? 제가 작업 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질이 회원분 중에서 이제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또 그분들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해서, 또 어떤 분은 또 풀지 못한 어떤 또 한들이 있어서 지금 몇 시냐?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게 2페이지밖에 사실은 안 되잖아요. 4쪽인데 이거를 읽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차마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저런 이야기 있어요. 종을 치기 직전 마치 심호흡이라도 하듯 시익하며 뱉어내던 태엽의 신음소리는 너무 무서웠다. 예,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또 왜 어머니가 여기서 우리 밥 주라 그러고 뭐 낳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하고 생명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자식, 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몇 시냐 이걸 가지고 엄마와 해결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눈물로 조금 많이 해소를 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간의 의미를 별로 파악하지 못한 채 쫓기듯 살아가잖아요. 그 죽음 직전에 지금 몇 시냐고 물었던 어머니의 물음이 어떤 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라는 사물이 주는 시간 말고 어떤 좀 초월적인 어떤 우리가 형상이 없는 시간에 대한 이 사유, 이게 사유를 하게 되면서 어떤 유년의 시계를 잘 보지 못했던 그 에피소드와 어머니가 물었던 지금 몇 시냐의 동질성을 느껴서 이렇게 쓰게 된 글이에요. 예. 그런데 전 또 읽으면서 저런 거 있죠. 왜 밥을 주라. 시계에 밥을 줘라. 그 가지 않은 멈춰 있는 그 어떤 물질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밥을 주래요. 밥 줘? 그죠? 그럼 또 걔가 또 간다 그래. 살아난다 그래. 야, 근데 또 우리가 밥을 주는 사람도 엄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예. 백녀우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쓰고 나서도 쓸 때도 느끼지 못했던 무슨 영감이 딱 오는데 이 밥을 주라는 이 밥이 그 에너지, 삶의 에너지, 그거는 이제 모태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 살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이렇게 스스로 시계를 잘 보고 살아가듯이 스스로 자기에게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금방 백녀우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이 개종시계가 거의 있었어요. 맞아요. 밥 주라 그러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진짜로 밥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먹여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우리 백녀우는 모르나 보다. 아니, 밥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니, 백녀우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리는 없고. 백녀우는 여기 내 짝꿍처럼 시간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아이처럼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사실은 나머지를 시킨다고 이렇게 다른 저학년 교실에다가 맞아. 불러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에 아주 맹하지는 않아서 저 친구들이 어떻게 나머지 공부를 하나 가서 밖에서 구경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아이죠. 이 글에서 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썼지만 읽어볼게요. 네. 나는 운동장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집에 갈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시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 자연의 시간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마음에 느티나무 그림자가 저만큼이면 나머지 공부에서 해방되겠지.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진짜 그런 시간. 시계를 잘 본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시계로. 그렇죠. 네. 저는 이 우리 동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가 시가 그거거든요. 넉점반. 그 아이가 심부름을 가는데 어디를 갔다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꽃도 봐야 되고 예쁘게 들에 핀 풀도 봐야 되고 날고 있는 나비도 봐야 되고 이러고 보느라고 세워라 내오라 하고 그래서 시계를 모르니까 그 개념 없이 놀다가
돌아와서 말한 시간이 이제 넉 점 반이었었거든요. 그 동심,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그 공간 자체가 전부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시간으로 매겨놓으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항상 뭐 시간에 쫓기고 네. 시간을 묻고 그렇죠. 하면서 살아갈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도대체 이 작가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던 시계에 밥을 좀 살아난다고요. 안 주면 또 죽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삶과 죽음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와 이게 좀 내 그래서 쪽짜리인데 문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그 당시 어머니가 지금 몇 시냐 물었던 시간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누리고 가기 직전에 이렇게 대묻듯이 물었던 그 시간은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출제한 난해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 풀 수 없는 시간이라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쫓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몇 시냐를 두 분께 한번 질문해 봐야지 라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너 지금 몇 시냐? 그랬더니 너 지금 몇 시야? 그래서 아까는 오후 한 3시쯤 이 책을 읽고 그냥 그 정도 생각했어요. 3시면 30대? 아싸. 곧 저녁대로 가겠지만 어쨌든 가장 환하고 활동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왕성한 그런 오후 3시 시간들이 아닐까? 네. 약간 좀 나른하기도 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오후 3시를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고 또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3시라고 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오후 3시만 되면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오히려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오후 3시예요. 맞아요. 일단 두 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실까요? 몇 시세요? 저요? 저는 지금 이제 3시는 넘은 것 같고요. 이 한 권의 책이 나옴으로써 경계 없는 그 3시는 지났고 지금 한 5시? 예,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을 할 시간인가요? 살짝 조금 이른? 청려우는 지금 몇 시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금여우가 책을 한 권 냈기 때문에 3시는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저는 이제 책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오전으로 두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와. 청려우의 어떤 이제 작품집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사실은 충분하고요. 예. 엔딩하고 다음 편. 할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알 수 없음인 거지. 얘가 태엽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이 순간 그러니까 그죠? 3시라 했지만 3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4시에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각이 가장 소중하고 이 시간뿐이지 않나? 예, 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덧붙여서 우리가 미래를 담보로 많이 끄달리잖아요. 네, 앞으로의 불안함과 뭐 알 수 없는 미래. 그렇죠. 거기 담보로 끄달리기도 하고 이미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 미래와 또 이 과거를 잊는 거는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는 게 바로 나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명상하는 여자잖아요. 예, 이제 우리 청려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여기저기 헤매일 때 지금 여기로 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예, 바로 여기 코 밑에 내 숨을
보시면 지금 여기로 데려다 줄 거라는. 네. 코 밑에.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중앙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다 이 부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중앙공원을 걷거나 네. 또 혼자 걷거나 여럿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우리 백여호는 주로 이 중앙공원 어느 시간에 많이 나와요? 저는 백여호 저죠? 우리 서로 헷갈려.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슬그머니 잘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공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가 햇살이 가장 좋아서 옆에 같이 뭐 누가 계시거나 그러면 제발 좀 얼굴에 뭐 좀 발라라. 이거 얼굴 다 김이 생긴다. 아니면 뭐라도 써라 그러는데 저는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근데 백여호가 없어지면 거의 여기 중앙공원에 있다고 보면은 돼요. 네. 우리 금여호는 어때요? 저는 이 중앙공원을 이렇게 목적을 두고 오지 않아요. 어떤 다른 목적, 은행을 간다든가 시청을 갈 때 마치 무질러 거쳐가는 거? 거쳐가는 곳. 그리고 약간 개구멍이라고 아셔요? 약간 끼어가는 거. 그리고 가다가 꽃이 피었네 하고 씩 하고 저 꽃들이 나 다 흉봤을 거예요. 보지도 않고 모른 채 하고 간다고. 청려우는 이 공원이 어떤 공원이에요? 저도 거의 수시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오래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했을 때 문득 내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햇빛이 얼마나 눈부시고 지금 좋은데 하고 느닷없이 자전거 타고 나와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청려우는 이 중앙공원과 바람난 여자 전화하면 날씨 좋다고 중앙공원, 비 온다고 중앙공원, 늘 그 중앙공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이 중앙공원을 거의 그래. 발판 삼아서 그렇죠. 항상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냐라는 글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시청자들께서는 인생의 시간이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몇 시냐?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